조계종이 전통문화 관련 현안과 정책 과제들을 정리한 자료집을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측에 전달했습니다. 김 후보 측은 대선 공약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기 2569년 을사년 하한거 정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계종 직할교구가 서울 조계사에서 첫 하한거 포살법회를 공개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수행자로서 위의를 갖추는 게 바로 포교와 전법이라며 부단한 정진을 강조했습니다. 반세기 동안 조계사 앞을 가렸던 동양금박 건물을 철거하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동양금박의 철거가 이뤄지면 정역화 불사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기념관이 조계종과 함께 한국 독립운동과 불교를 주제로 불교 문화 행사를 열었습니다. 독립기념관 사상 처음으로 마련된 행사에서 위령제와 전통 등 전시회, 뮤지컬 등이 진행됐습니다. 서울 도봉산 광륜사에 관음전이 새로 들어섰습니다. 관음전에는 청화스님과 스승인 금타스님의 진영이 1080불 원불과 함께 봉안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이 전통문화 관련 현안과 정책 과제들을 정리한 자료집을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측에 전달했습니다. 김 후보 측은 대선 공약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국민 행복과 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들을 공약에 반영하는 수준을 넘어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21대 대선을 코앞에 두고 조계종이 펴낸 국민행복 정책 자료집, 국민 마음 치유를 위한 선명상 대중화와 전통사찰에 대한 지원과 소방 방제 대책, 문화유산 관람료 지원 강화 등 국민 행복과 사회 통합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담겼습니다. 각 정당 대선 후보자들과 차기 정부에 제안하는 정책들로 조계종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측에 정책 자료집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조계종 기획실장 버부 스님과 정책기획단 자문위원 우봉 스님은 국회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과 만나 불교계의 현안들을 대선 공약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민들을 위한 그런 정책을 보니까 이게 불교계의 공약보다는 각 당에서도 충분히 공약을 국민들을 위한 서비스로서 당에서 제시할 만한 것들로 이렇게 고민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면 국민의힘의 당 공약으로도 특히 전통사찰은 종교를 초월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임을 강조하면서 조계종이 제안한 정책은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전통사찰은 문화유산으로서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항상 오픈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종교와 상관없이 모두가 들어와서 앉아서 쉴 수 있고 밥도 거의 대부분 사찰이 점심 같은 경우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이 쉴 수 있는 또 템플스테이나 이런 것도 운영하고 있고. 이에 김상훈 본부장은 조계종이 제안한 정책에 공감을 표하고 대선 공약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통 사찰 보존지라든지 또 불교계 그간 여러 가지 수건 사업들을 김문수 후보가 공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 제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국민의힘에 이어 조계종은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의 정책 자료집을 전달하는 등 불교계 현안 대선 공약화를 위한 행보에 더욱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또 단순 대선 공약에 반영되는 수준을 넘어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계종이 제안한 정책들이 대선 공약에 얼마나 반영되고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에서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불기 2569년 을사년 하한거 정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직할교구 첫 하한거 포살법회가 교구장인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법사로 서울 조계사에서 엄수됐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법망경 보살계 포살본을 독송하고 포살법회에 참석한 스님들의 계율을 점검하고 수행정진을 강조했습니다. 수행자로서의 위의를 갖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포교와 전법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어떻게 전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살의 행을 따라야 하고 지켜야 하고 또 그 지키는 것이 바로 이 계율이다.
이번 하안거 포살법회는 직할교구 소속 비구니 스님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 앞을 가렸던 동양금박 건물을 철거하는 작업이 시작돼 성역화 불사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동양금박은 조계사 바로 앞에 세워진 3층 건물로 조계사의 수행 환경과 미관을 해친다며 성역화 불사의 걸림돌로 지적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조계사 주지 담화 원명 스님이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건물 철거 작업이 5월을 넘기지 않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어제 단행됐습니다. 조계종은 오는 28일 도의국사 기일에 조계종 종조다례제를 봉행한 직후 총무원장 진우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철거식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계사는 종단 총본산 성역화 사업을 위해 주변 건물 매입에 힘을 기울이고 세입자와의 갈등을 마무리한 끝에 불사의 최대 난제였던 동양금박 철거를 이루게 됐습니다. 일제강점기 스님을 포함한 불교계 인사들의 독립운동 활약상을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독립기념관이 문을 연 이래 처음으로 조계종과 함께 합동 위령제와 뮤지컬 추모 공연, 전통 등 전시를 진행했는데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비구니 스님들의 독립운동을 전하고 불교 문화 가치를 더욱 드높였습니다. 이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립기념관 결의의 집에 깃든 숙연한 분위기가 더욱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조계종이 독립기념관과 함께 공동 주최한 독립운동가 추모 합동 위령제가 엄수됐습니다. 독립기념관이 문을 연 이후 처음으로 불교계와 함께 마련한 행사로 뜻깊은 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다하신 순국 선열의 영령 앞에 일심으로 예를 올리고 깊은 연하심으로 극락왕생을 발언합니다. 조계종 어산종장 덕림스님을 법주로 모셔 지장불공을 올리고 전도의식인 화엄시식이 진행됐습니다. 화합의 동질성을 회복하여 서로 용서하고 참아주고 견디며 우리 모두가 밝은 모습으로 행복하게 살게 하소서. 한국 독립에 목숨을 다하신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고 삼보님의 위실력으로 극락왕생을 지극한 마음으로 발언합니다. 기념관 한켠에는 아기부처와 사명대사, 석가탑 등이 환히 불을 밝혔습니다. 호국불교 정신과 평화의 염원을 담고 있는 전통 등 9점이 전시됐습니다. 아울러 비구니 스님들의 독립운동 이야기가 뮤지컬로 꾸며져 공연됐습니다. 그동안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비구니 스님들의 독립운동을 재조명해 관람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독립기념관 측은 한국 독립운동사의 발자취를 남긴 불교계 인사들의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위대한 뜻을 국민 모두가 기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불자들의 숭고한 정신과 헌신을 기억하는 자리이며 분열과 갈등으로 치닫는 우리 사회가 절대 자유와 평화 완덕을 그 이상으로 삼는 화쟁 정신을 통해 하나가 되고 평화로운 민족 통일을 이루어서 온전한 광복으로 나가는 기회가 되기를. 행사가 진행된 결의의 집은 수덕사의 대웅전을 본떠 지었다는 점에서 이번 공동 주최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독립기념관 개관 이래 불교계와 대규모로 함께한 이번 행사는 그동안 잊혀져 있던 불교계의 독립정신을 되새기고 그 가치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BBS 뉴스 이경진입니다. 서울 도봉산 자락에 위치한 광륜사의 관음전이 새롭게 들어섰습니다. 조선 말기 왕실 별장이었던 이곳에서 1년 넘게 이어진 불사의 결실로 전통의 아름다움과 불자들의 정성이 빚어낸 장엄한 도량이 완성됐는데요. 그 현장을 최유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봉산 능선을 배경으로 선 광륜사. 새 단장을 마친 관음전이 장엄한 자태를 드러냅니다. 2023년 11월 시작된 불사는 올해 3월 마침내 원만한 회양을 맞았습니다. 허공을 끈으로 삼았으니 꿰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의 보석 같은 신심의 구소를 우리 주지스님이 공명정대한
원력으로 끈으로 깨었으니 이렇게 장엄한 관음전으로 회양되었습니다. 새롭게 봉안된 1080불의 원불과 함께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한 기도처로 다시 태어난 관음전. 지붕공사는 강현철 대목장이, 단청은 김재명 단청장이 맡아 고색창연한 분위기를 살렸습니다. 관음전 왼쪽 벽면에는 42수 관음도를 그리고 오른쪽 벽면에는 금속 위에서 천남선녀가 학과 함께 논의는 장엄하면서도 함께 논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불사에 기여한 이들에게 공덕패와 감사패도 수여됐습니다. 강도성, 안현빈 신도의 고문이 공덕패를, 김성길 대영석재 대표와 김재명 단청장이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특히 도량장엄과 진설을 맡아 여법한 법회를 이끈 법성 다음거사에게는 특별한 감사의 뜻도 전달됐습니다. 법회에는 광륜사 창건과 복원 과정에서 인연을 맺은 대한제국 황실 후손들도 참석해 깊은 역사적 연결고리를 되새겼습니다. 모쪼록 이 광륜사 일주문을 넘어오시는 모든 사부 대중이 왕실 별장 청정도량에서 왕과 같은 휴식을 취하시며 마음의 본성을 깨달으시고 부처님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창건 이래 쇠락과 폐사를 거쳐 1970년대 청와대종사의 원력으로 다시 문을 연 광륜사. 이제는 수행과 포교, 교육의 중심 도량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단장된 관음전은 도량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또 하나의 안식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최유리입니다. 영천 만불사가 그제 만불전에서 제1회 전국 어린이 글짓기대회 시상식을 열어 대상 수상자인 서유라 학생을 비롯한 열린 어린이 10여 명에게 상장과 상금을 수여했습니다. 만불사 회주 학성스님은 학생들을 향해 한 가지 결심을 세울 절대 적지 않은 나이라고 격려하며 우주를 손에 줄 만큼 원대하고 성대한 꿈을 꿔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우주를 딱 거머쥐고 마음대로 이 시간 이후로 쓴다. 그 정도는 돼야지, 그지? 대상 수상자인 서유라 학생은 만불사에 모셔진 할머니를 생각하며 쓴 글이라며 감동적인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석가 산지일에 할머니를 보러 갔는데 그때 100일장이 열려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오늘 받은 상은 할머니를 생각하며 쓴 시라 더욱 뜻깊습니다. 만불사는 이번 글짓기 대회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사찰을 열린 기회 공간으로 만들고 비불자들이 불교에 다가올 수 있도록 현대적이고 전문화된 포교 방안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조계종 팔공산 파계사가 국공립 더샤본 어린이집의 가족들을 초청해 2025 가족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7일 파계사 경내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웃음과 온 마음으로 채워지는 순간이라는 주제로 어린이부터 부모, 조부모까지 3대가 함께 참여해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겼습니다. 참가자들은 성악 공연과 마술쇼를 관람하고 직접 연꽃등과 단주, 에코백 등을 만들며 행사를 즐겼습니다. 파계사 주지 법준 스님은 물질적인 풍요보다 마음의 평화와 행복이 더욱 소중한 시대에 아이들에게 가족의 소중함과 이웃사랑을 배우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파계사는 국공립 더샤본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대강백이자 동국대 이사장 등을 지낸 조계종 법계위원장 법산 스님이 금강경 수행으로 밝힌 마음을 담은 시를 모아 시집 나는 어디로 가나를 냈습니다. 법산 스님은 참선하는 마음과 금강경 독송하는 마음이 둘이 아니라며 일상에서 수행정진으로 방아착할 것을 권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하얀 눈 덮인다고 큰 산이 가려지나 검은 구름 거치는 날 옛 겨울 빛날이라. 조계종 법계위원장 법산 스님의 시 나는 어디로 가나 중 일부입니다. 스님은 2017년 첫 시집 백장암 선사 나는 누구인가에 이어 8년 만에 나는 어디로 가나를 대표시로 한 두 번째 시집을 냈습니다.
동국대 교수로 재직할 때는 연구년 등을 활용해서 백장 선원에서, 퇴임 후에는 벽송사에서 참선과 금강경 독송으로 밝힌 마음들이 시로 세상과 만났습니다. 마음은 항상 금강경을 읽으면서 걸레를 삼아서 씻고 또 씻고 한 번 하는데 얼마나 딱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삼독심이 자꾸 지워져서 그 맑은 마음에서 물이 맑은 물소리하고 탁한 물소리하고 다르듯이 그 소리를 내 마음에서 막 이래 토해내듯이 그래서 나온 시들이기 때문에. 법산 스님은 2001년 금강경 10만 독을 발언한 이후 2022년 6만 독을 회양하면서 시각장애인들도 금강경으로 마음을 밝힐 수 있도록 장애복지법인 연화원에 점자 금강경을 기증했습니다. 그동안 국내는 물론 해외에 나가서도 금강경 독송을 멈추지 않아 현재 8만 독 회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10여 년 된 것 같아요. 큰 스님 모시고 스님 제자들과 여행을 좀 갔습니다. 여행을 가면서 저희들 또 오랜만에 함께 하니까 시간이 날 때마다 저희들은 희낙낙 재미있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큰 스님께서는 버스에 앉으셔가지고 계속 금강경을 독송하고 계시더라고요. 시집에는 2021년 성파대종사에 조계종 종정추대를 기리는 영축산의 미소와 2019년 아홉스님의 상월선언 정진 소식을 듣고 지은 한시도 담겼습니다. 시집의 모든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직접 찍은 스님은 수행은 마음을 비워내는 거라며 참선하는 마음과 금강경 독송하는 마음이 다르지 않다며 일상 속 수행을 강조했습니다. 그렇지. 선방에서는 이먹고 하면서 화두를 들 때 모든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들을 다 비워버리고 방아차 하잖아요. 방아차는 그 마음이 빈 마음, 그 빈 마음이 금강경에 모든 상을 내려놓는 마음이라. 그래서 참선하는 마음과 금강경을 독송하는 그 마음이 둘이 아니고 항상 정진하는 그 상황에서 80이 넘어서도 금강경 봉독으로 밝힌 원로 스님의 마음이 시를 읽는 이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종로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김천직지사 노인요양원이 최근 요양원 입소자 어르신들을 위한 제1회 효 한마당 가족잔치를 열었습니다. 직지사 주지 장명스님은 어르신을 부모님처럼 모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요양원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직지사 회주 법성스님과 나영민 김천시의회 의장과 시의원 등 4부대 중이 참석해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겼습니다. 안동 불교사연합회가 최근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아픔을 위로하고 산불 재난 극복을 기원하기 위해 108배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법회는 매년 실시하는 난치병 어린이 돕기 108배 절수행의 밤 행사에 이은 것으로 최근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아픔을 위로하고 산불 재난 극복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108배의 절수행을 통해서 안동이 번능과 발전과 공존과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는 그런 토대를 만들 수 있도록 부처님 전에 간절히 기도하면은 안동은 반드시 발전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석 대중들은 보물 제56호인 법림사지 5층 전탑 탑돌이 연등 행렬로 법회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제주 산방산 보문사가 지난 5일 어린이날에 보문사 장학회 장학금을 전달하고 제3회 부처님 그리기 대회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머물러서 현재에 감사하고 오직 지금 순간에만 얻을 수 있는 선물을 즐겨라. 올해 부처님 그리기 대회 대상은 노형초등학교 5학년 김태희 학생이 받았습니다.
5월 20일 화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